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는 남자 이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맥 메카시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이 영화는 2007년도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단순히 어느 사이코패스가 벌이는 잔혹한 살인극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니 이 영화는 단순히 잔혹한 연쇄 살인극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혼합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환원한다면 저는 탈기독교화 혹은 반기독교화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오랫동안 서양 문화권의 세계관을 담당해왔던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을 발견합니다. 이 영화는 기성권위를 담당해온 기독교 진리관을 노인이란 단어로 풍자하여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 진리관을 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시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화신으로 그려지며 지금 현 시대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 인간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에 드러난 현 시대 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청부업자 시거가 산소통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 산소통의 용도는 그의 생명을 이어주는 호흡 용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필수 조건이 산소이지만 시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엎어서 산소통을 생명을 죽이는 용기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영화에서 나타난 허무주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허무주의란 기성, 도덕, 전통적 종교, 습관, 제도 등을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입장을 말합니다. 즉, 절대적 가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살인청부업자 시거가 산소통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을 함으로써 산소는 사람을 살리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산소가 지니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합니다. 산소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 가치를 재형성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사냥을 즐기던 모스는 총격전이 벌어진 듯한 사건 현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생존자를 보지만 외면합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그는 $200만 들어있는 돈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스는 얼른 돈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밤중 자신이 외면한 생존자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그에게 줄 물을 챙겨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필 모스가 도착할 즈음에 사건 현장에 들른 킬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허무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니체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는 도덕은 삶을 부정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은 삶을 빈곤하게 하고 종말을 지향하는 의지요 위대한 피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하나가 기성도덕, 전통적 제도 중에 거부라고 했듯이 인간의 도덕은 오히려 삶의 방해물이라고 니체는 보았던 것입니다. 모스는 그의 도덕 감정으로 인해 그의 비극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청부업자 시건은 사라진 돈가방을 추적하는 중 어느 주유소에 들릅니다. 거기서 시건은 주유소 주인에게 갑자기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통해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자연주의는 역사적 흐름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가장 대표적인 탈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의 저자 제임스 사이어가 정의한 자연주의를 두 가지로 추려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우주는 폐쇄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체로 존재한다. 두 번째, 역사는 인과율에 의해 연결된 사건들의 직선적 연속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성은 없다. 동전 던지기 게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전의 앞 혹은 뒷면밖에 나올 수 없는 폐쇄성이며 동전의 앞 혹은 뒤가 나올 수 있는 우연성입니다. 우주가 폐쇄 체계라는 뜻은 우주는 외부의 재조정에 대해 닫혀 있으며 초월적 존재의 재조정을 부정합니다. 인간 역시 우주의 한 부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톱니바퀴 운동 체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유소 주인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시거에게 묻지만 시거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동전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즉, 역사는 전체적인 목적성이 없다는 자연주의 사상을 감독은 시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거는 마치 이 동전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는 우리 인간들 또한 여느 동전과 다름없는 여기저기서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소멸해버리는 우주라는 폐쇄된 기계 체계 안에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그 동전을 시건은 행운의 동전이라며 주유소 주인에게 따로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왜 시거는 별 의미 없는 동전을 행운의 동전이라 칭하며 주유소 주인에게 잘 간직하라고 했을까요? 감독은 시거를 통해 허무주의가 주는 인간의 비극을 실존주의로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극도의 허무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실존주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사이가 정의한 실존주의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 인간만이 그 존재가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로 빚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만은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력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인간으로 만든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자의 본질이란 인간이 앉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은 의자의 본질을 실현할 재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의자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자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의자의 본질은 구체적인 의자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을 의자와 같이 여긴다면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샤르트르는 말합니다. 샤르트르는 우리 인간을 실존 혹은 탈존이라고 말합니다. 탈존은 밖으로 향하는 존재의 번역이며 샤르트르에 따르면 탈존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단히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소심한 모습을 극복함으로써 대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소심한 인간도 매번 대담한 인간으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가방을 든 모스는 시거와의 상대로 제법 끈질기게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가방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작가는 모스라는 캐릭터를 통해 세상에 놓여진 불완전한 인간상을 그려냅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상이란 욕망에 기초한 삶을 뜻합니다. 그는 역전의 희망을 품고 시거와 사투를 벌이며 몸부림치지만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시거는 이 영화에서 작가가 말하는 거의 모든 의도들이 투영된 캐릭터입니다. 모스가 단순히 욕망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의 전형이라면 시거는 모스와 달리 강한 신념과 자기 철학으로 똘똘 뭉친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인을 뜻합니다. 초인이란 니체의 화신 짜라투스트라가 보여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살신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이제 인간이 신을 죽였으니 부재한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매우 버겁습니다. 신이 앉았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의 자리에 앉게 된 인간은 초인이 아니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신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의지와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거의 이러한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영화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스와의 추격전에서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응급치료하며 다시 모스의 추격에 박차를 가는 그의 모습은 아주 독한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살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거이지만 주유소 씬에서 볼 수 있듯이 주유소의 주인이 동전의 앞면을 맞추자 그를 살인하지 않습니다. 시거가 철저하게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가 모스의 부인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시거는 앞서 모스에게 돈가방을 자기에게 순순히 건네주면 모스 자신과 아내를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는 시거의 제안을 거절하고 시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약 밀매상이 그 돈가방을 가로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거는 굳이 모스의 아내를 죽이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거는 모스와의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시거는 뚜렷한 살인 목적과 자기가 세운 살인 법칙을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모스는 앞서 도덕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한밤중에 다시 범죄 현장에 나타났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시거는 철저한 약속과 계획에 의해 살인을 합니다. 인간의 끊을 수 없는 욕망이 삶의 패망이라고 보고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신념이라는 감독의 사상이 시거에 의해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스의 아내는 시거가 자기를 죽일 필요가 없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에 대해 시거는 느닷없이 또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무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아내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셈입니다. 시거가 동전을 공중에 향해 튕기자
모스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동전 자체는 오직 앞, 뒤밖에 없다라는 폐쇄성을 모스의 아내는 통찰한 것입니다. 즉 모스의 아내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자유가 박탈당한 동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스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잖아요. 즉 모든 선택권은 동전을 튕긴 자신, 즉 시거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도 그 동전하고 여기에 똑같은 식으로 온 거야. 흥미롭습니다. 시거가 튕긴 동전은 아무런 목적성도 없이 우연히 떠돌다 시거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버린 동전입니다. 그는 우주 만물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거는 자기도 이 동전과 같은 식으로 모스의 아내의 집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거는 모스의 아내를 죽이려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 그녀의 집에 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도 결국 동전과 같은 신세라고 자가당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 의미 없는 것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모스의 부인과의 동전 던지기에서도 보았듯이 시거 자신도 동전과 같은 비인격적이고도 무의미한 존재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의미 부여가 삶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객관적으로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허물을 귀결됩니다. 불사소처럼 보였던 살인 청부업자 시거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뜻밖의 사고를 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가까스로 응급처치를 한 후 사라진 돈가방 행방을 찾으러 절뚝이며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이렇듯 늘 인간은 우연이라는 위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진 가련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연의 연속이라는 인생의 부조리 앞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이 영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거는 결국 노인을 상징하는 보안관 에드 톰벨에게 잡혀 전기 의자 사용을 당합니다. 허무해 보이는 그의 결말이지만 저는 그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아마도 감독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시거를 거의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매력적인 인물로 연출했나 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간에 그는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인마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것입니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기독교도 인간의 이러한 욕망과 열정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라틴어 frui란 영어로 enjoy를 뜻하며 이것은 대상을 목적 자체로 삼으며 그 대상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uti란 영어로 use를 뜻하며 이것은 대상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달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은 나 자신과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목적 자체로 삼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전적 타락 후에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 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 자신과 물질을 추구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가방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반복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이웃을 살해해 가는 안톤 시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런 뒤틀려진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기독교인 우리는 시거의 삶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목적 자체로 삼고 열심히 섬기기만 한다면 더 행복해진 나가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거는 그가 세운 신념을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 전기 의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신념을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 반성을 완성해주는 존재는 타자입니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하며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은 시거와 같은 존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말도 애원함도 듣지 않고 자기의 신념만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절대적 타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직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 타자만이 시거와 같은 사람을 간섭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타자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He's not even like me.